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일린의 아일린이에요.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요즘 한국 대학교는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3월 그리고 9월에 학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봄 학기, 가을 학기라고 말해요. 제 한국어 수업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갔어요. 한국 대학교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대학교 공부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폴댄스도 배우고, 미술관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바빠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대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고 싶고요. 한국에 가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가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 항상 생각해요. 한국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뭐 살까? 엄청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비슷해요. 하고 싶은 것이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가면 꼭 하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도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선 한국에 가면 많이 먹어야 해요.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국밥이에요. 국밥은 국과 밥을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인은 밥과 국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국밥은 한국인에게 완벽한 음식이에요. 국밥 한 숟가락에 김치를 올려 먹어요. 그러면 진짜 최고예요. 국밥은 종류도 진짜 많아요. 돼지국밥,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등등 있어요. 인도에도 한식당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맛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김치 때문이에요. 한국 식당에서 먹는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한강에서 치맥을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치맥은 치킨과 맥주예요. 그리고 한강은 서울에 있는 강이에요. 한강 앞에서 친구들과 항상 치맥을 해요. 한강 치맥은 낮에도 저녁에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가면 서점에 꼭 가요. 저는 한국에 살았을 때 주말 아침에 항상 서점에 갔어요. 물론 인도에도 서점은 있어요. 하지만 다 영어 책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서점에 가요. 서점에서 책 구경을 해요. 요즘은 책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책 구경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책을 메모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서점에서 사면 너무 무거우니까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 밴드 자우림을 좋아해요.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자우림 콘서트에 갔어요. 아주 운이 좋았어요. 콘서트 날짜랑 저의 한국 여행 날짜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2021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일런스 콘서트였어요. 사일런스 콘서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박수도 치면 안 돼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면 안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듣기만 해야 돼요. 자우림의 노래는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 박수도 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소리도 지르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가면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더 재미있게 콘서트를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영화관은 여기 인도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인도에서 항상 영어 영화를 봐요. 영어를 열심히 들어야 해요. 아니면 영어 자막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그래서 영화를 100%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영화관에 가서 한국 영화를 100% 즐기면서 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아침 일찍 영화관에 갈 거예요. 아침에 하는 영화를 조조 영화라고 해요. 아침에 조조 영화 보면서 편하게 영화를 즐기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가족과 친구들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여행도 가고요. 한국에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뭐 했어요? 뭐가 가장 좋았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일린의 아일린이에요.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건강도 괜찮아요?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어요. 아마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옮은 것 같아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목도 너무 아프고요. 그런데 남편은 출장을 가서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고 있어요. 계절이 변해요. 이때를 환절기라고 해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도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냈어요? 오늘은 주말에 보통 뭐 하는지 주말 일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지난 주말은 집에만 있었는데요. 보통은 저만의 주말 루틴이 있어요. 거의 항상 비슷한 주말을 보내요. 오늘은 제 주말 일상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주말하고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주말 아침은 운동으로 시작해요.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평일에는 아침에 항상 수업이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아침 7시 30분 요가 수업을 꼭 가려고 해요. 요가 학원은 집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능하면 요가 학원까지 걸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걷지 않아서 주말에 많이 걸으려고 해요. 아침 6시 40분쯤 집을 나와요. 이 시간에는 길에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걷기 좋아요. 그리고 가끔 귀여운 소를 만나기도 해요. 그것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걸으면서 노래를 듣는데요. 신나는 여자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들어요. 블랙핑크, 아이브, 여자 아이들 등등이요. 40분이 금방 지나가요. 아침 요가를 하고 집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는 릭샤를 타요. 여기 릭샤 사진이 있어요. 릭샤는 창문이 없어요. 문도 없고요.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바람이 슝슝 불어요. 운동한 후에 릭샤를 타면 땀도 금방 마르고 시원하고 기분이 진짜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면 샤워를 하고 TV를 봐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볼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좋아하는 개그우먼이 나와요. 그분이 열심히 재미있게 사는 것을 보면 저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좋아요. 아무튼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TV를 보는데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좋아요. 마음껏 쉬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 TV쇼를 보면서 깔깔깔 웃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려요. 우리 남편은 이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깔깔깔 웃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웃는 것을 구경하려고 같이 TV를 봐요. TV까지 보면 점심시간이에요. 주말 점심은 보통 배달을 시켜 먹어요. 주말에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도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점심은 보통 시켜 먹어요. 점심을 먹으면 오후에는 일을 조금 해요.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해요. 미리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주말에 집에 있으면 왜인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집 근처 카페에 가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디저트도 하나 먹으면서 일을 해요. 일을 다 하면 너무 뿌듯해요. 다음 주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남은 주말 걱정 없이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고요. 오후에 일을 끝내면 저녁 시간이 와요.
주말 저녁은 보통 제가 요리를 해요. 술하고 같이 먹는 음식을 술 안주라고 해요. 저는 와인하고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평일에는 술을 안 마셔요. 술을 마시면 목에 안 좋아서요. 수업할 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말 저녁에 마시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저에게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와인을 마실지 맥주를 마실지 고민해요. 술을 고르면 술 안주를 만들어요. 스테이크를 할 때도 있고, 파스타나 리조또를 할 때도 있고, 새우 요리를 할 때도 있고요. 한국 음식을 할 때도 있고요. 치킨을 만들 때도 있고요. 술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요. 토요일 저녁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운동도 하고 일도 잘 끝내고 직접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으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일상은 보통 이래요. 아침 운동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고 점심 먹고 카페에 가서 일도 좀 하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해 먹고요. 일요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쇼핑몰에 갈 때도 있고요. 가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있고요. 다른 점은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푹 쉬는 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이죠. 한국에 살 때에는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거나 액티비티를 많이 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조금 단순한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심심했는데 이제는 이 단순하고 건강한 주말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주말을 보통 어떻게 보내요?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말 일상을 소개해 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라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일린의 아일린이에요.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정말 바빴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내를 형님이라고 해요. 아주버님, 형님의 아이들은 조카예요. 지난주에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조카 2명이 인도에 놀러 왔어요. 추석이어서 학교도 쉬고 회사도 쉬었어요. 그래서 놀러 왔어요. 여러분, 추석 알지요? 추석은 한국의 큰 명절이에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하고 비슷해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아주버님 가족 4명이 놀러 왔어요. 집에 4명이 더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여행 가이드도 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도 엄청 많고 빨래도 엄청 많고요. 집안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산더미는 산처럼 높다는 뜻이에요. 제 가족들은 인도에 처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명한 곳을 여행했어요. 타즈마할, 델리 등등이요. 마지막에 호캉스를 하기로 했어요.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예요.
호캉스는 밖에 안 나가고 호텔에서만 쉬는 것이에요. 스테이케이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며칠 동안 열심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집안일도 해서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캉스가 아주 반가웠어요. 우리가 간 호텔은 님라나 포트 팰리스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옛날에 성이었어요. 1946년에 만들어졌어요. 500년이 넘었어요. 정말 오래됐죠? 진짜 멋진 곳이에요. 예전에 남편하고 이 호텔에 온 적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이 호텔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오늘은 사진과 영상도 있어요. 사진과 영상도 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갔는데요. 옛날 성이니까 계단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가방 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발코니에 나갔는데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호텔은 언덕 위에 있는데요. 방이 높은 층에 있으니까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보여서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조카들은 수영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수영장에 가자고 소리쳤어요. 수영장도 너무 예뻐서 아이들도 아주 신이 났어요. 수영장 물이 정말 맑았어요. 그리고 수영장 풍경도 환상적이었어요.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래된 성, 파란 수영장,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했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금방 지쳐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벤치에 누워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봤어요. 우리 남편은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했어요. 오랜만에 빈둥빈둥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요. 거의 3시간을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수영장에서 논 후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호텔에서 하는 공연이었어요. 인도 전통 음악과 춤이에요. 악기를 하는 사람들과 앞에서 춤을 추는 인도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우리들을 불렀어요. 같이 춤을 추자고 불렀어요. 저는 창피해서 안 했는데 우리 조카는 신나게 춤을 췄어요. 정말 귀여웠어요. 공연을 보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도 호텔 안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뷔페였어요. 모두 인도 음식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인도 음식을 아주 잘 먹어요. 모두가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이 호텔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이 더 예뻐요. 조명이 정말 예쁘거든요. 조명이 반짝반짝 켜졌어요. 정말 로맨틱했어요. 방에 들어가기 너무 아쉬웠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를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추억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명절인 추석에 인도에서 오래된 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아주 특별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외국에서 사니까요. 보통 한국 명절에는 남편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많은 가족들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 하루였어요. 로맨틱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조식을 먹었어요. 조식은 아침 식사예요. 호텔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보통 조식이라고 해요. 저는 호텔 조식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음식도 다양해요. 샐러드, 오믈렛, 빵, 치즈, 시리얼, 밥 등등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혼자 식당에 왔어요. 남편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고요. 다른 가족들은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조식을 먹는데 평화롭고 편하고 좋았어요. 인도 밀크티, 짜이를 마시면서 책도 좀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조식을 먹고 산책을 조금 한 후에 체크아웃을 했어요. 체크아웃 하기가 아쉬웠어요. 하루 이틀 더 있고 싶었어요. 조금 더 호캉스를 즐기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호캉스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호텔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추석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특별했어요. 여러분은 호캉스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호캉스는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라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이린의 아이린이에요. 한국어 중급 그리고 고급 레벨 학생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주말 잘 보냈나요? 주말에 뭐 하면서 보냈어요?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한국 드라마예요. 사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이런 노래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런 노래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랍니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같은 제목의 드라마도 보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드라마는 고등학교에서 시작해요.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중 두 명은 펜싱 선수인데요. 펜싱 때문에 수학여행을 항상 못 갔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다 같이 가는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항상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두 명과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요. 진짜 수학여행은 아니지만요.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바다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순수한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이 친구들이 바다로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수학여행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그때 친했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친구들도 수학여행도 갑자기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여행을 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보통 한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가장 유명한 수학여행 도시는 경주였어요. 경주는 역사적인 도시예요. 유적지가 정말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역사 공부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학교를 떠나 여행을 왔는데 공부라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학여행 장소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학여행 장소는 놀이공원이었어요. 놀이공원은 하루 종일 마음대로 놀 수 있으니까요.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 먹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놀이공원으로 갔어요.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이었어요. 에버랜드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놀이공원인데요.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놀이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놀이공원까지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에서 출발했어요. 수학여행은 버스에서부터 너무 재미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 버스에 같이 앉았어요. 친구하고 2시간 동안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간식도 먹고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옛날에는 20명, 30명이 타는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버스에 노래방 마이크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고 선생님도 노래를 부르고 진짜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먹는 간식도 수학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수학여행을 갈 때 가방에 과자와 음료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내 과자도 먹고, 친구 과자도 먹고, 아이들에게는 완전 최고의 날이에요. 수학여행 가는 날에는 모두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도시락으로 보통 김밥을 가져왔는데요. 수학여행 가는 날에는 엄마가 새벽부터 김밥을 만들었어요. 저도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옆에서 김밥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김밥을 먹는 게 수학여행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김밥을 만드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이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김밥을 잘 만들어서 항상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에버랜드에 도착하면 친한 친구들끼리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놀이기구를 정말 많이 탔어요. 저는 사실 놀이기구를 무서워해요.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그래서 안 무서운 놀이기구만 타고 동물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에버랜드에는 큰 동물원이 있는데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딱 한 장 있어요. 에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다 같이 찍은 사진이요.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친구들, 그때 선생님, 행복한 추억들이 생각나요.
중학교 때에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일본 오사카에 갔는데요. 저와 친구들 모두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기도 전부터 우리 모두 아주 신이 났어요. 일본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에서 하룻밤을 자면 오사카에 도착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동네는 바다 근처에 있어서 우리는 배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배는 처음 타봤어요. 배 안에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침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일본은 옛날부터 자판기 유명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자판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음료수 자판기만 있었어요. 그 배에 탔는데 배 안에 만화책 자판기가 있었어요. 책을 자판기에서 파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어 만화책이지만 그때에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책 자판기가 신기해서 책을 샀어요. 그 자판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일본으로 가던 그날 밤, 우리는 밤 늦게까지 앉았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신나고 재미있고 신기해서 늦게까지 돌아다녔어요. 배 안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늦게까지 놀았어요. 일본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많았지만 사실 그 배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밤바다를 보고, 자판기에서 책을 사고, 사진은 한 장도 없지만 엄청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는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제주도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외국인들도 한국 여행을 오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바다가 정말 맑고 파래서 깜짝 놀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예쁜 바다는 그때 처음 봤어요. 제주도는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돌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돌과 파란 바다. 새롭고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은 조금 있어요. 사진 속에 친구들과 저는 활짝 웃고 있어요. 저는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예쁜 옷을 사려고 친구들하고 쇼핑을 한 기억이 나요. 수학여행에 가면 항상 장기자랑을 했어요. 장기자랑은 친구들 앞에서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해요. 저는 친구들하고 춤을 췄어요. 장기자랑을 하려고 친구들하고 연습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아니면 학교가 끝나고 친구 집에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모두 소중한 추억이에요. 수학여행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정말 친했는데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학생 때에는 수학여행이 너무 특별하잖아요. 친구들하고 학교를 떠나 공부도 안 하고 여행을 하니까요.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여행이 너무 그립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학교 선생님도 없고 같은 반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도시락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니까요. 직접 김밥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도 놀이공원으로 갔나요? 아니면 해외로 가기도 했어요? 나라마다 수학여행 문화가 다를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수학여행 추억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일린의 아일린이에요.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도 밥 잘 먹었나요? 뭐 먹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맥도날드를 먹었어요. 맥도날드를 자주 먹지는 않는데요. 가끔 배달시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리도 하기 싫고, 설거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일도 바쁘고 조금 피곤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배달시켜 먹었어요. 오늘은 배달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보통 밥을 어떻게 먹어요? 저는 주말에는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해요. 외식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으니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요. 평일에는 보통 직접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주 배달시켜 먹어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자주 사 먹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오래됐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한국은 코로나 전부터 배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배달 문화가 아주 익숙하고 발달했어요. 배달 음식도 정말 다양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모두 배달시킬 수 있고요. 어디든지 배달이 와요. 서울에 한강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안으로도 배달이 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은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보통 앱을 쓰죠. 한국에서도 앱을 쓰는데요. 옛날에는 식당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식당에 전화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문을 해요. 안녕하세요. 거기 서울식당이죠. 여기 땡땡 아파트인데요. 지금 배달 되나요? 네, 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배달해 주세요. 네,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주소는요? 땡땡 아파트 105호예요. 아, 네, 10,000원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30분 정도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기사님이 오면 돈을 내고요. 우리 집은 배달 기사님이 오시면 주스를 한 잔씩 드렸어요. 아저씨, 이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며 꼭 주스를 드렸어요. 우리 가족은 정이 많았어요. 정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배달 음식이 대부분 플라스틱 그릇을 쓰잖아요.
예전에 한국은 진짜 그릇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은 후에 그릇을 문 밖에 놓았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밤이나 아침에 다시 가져가세요. 신기하죠? 재미있는 문화예요. 우리 엄마는 보통 그릇을 한번 헹구어서 밖에 놓았어요. 우리 엄마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앱이 없을 때에는 배달비를 안 받는 식당도 많았어요. 정말 좋았죠? 지금은 앱이 생겨서 음식값도 배달비도 모두 조금 비싸졌어요. 앱이 생겨서 좋은 점도 많아요. 무엇보다 정말 편리하죠? 손님은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식당에서는 주소나 주문을 실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앱이 생겨서 배달 음식도 정말 많아졌고요. 이제는 배달로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좋은 점, 단점은 안 좋은 점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귀찮을 때, 바쁠 때, 시간이 없을 때 쉽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편해요. 한식도 먹고 싶고 일식도 먹고 싶을 때 각각 식당에서 주문하면 돼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주문하니까 다양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에도 이른 시간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앱에서 주문 가능한 식당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달 음식은 보통 조금 비싸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보통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을 쓰니까 쓰레기도 정말 많이 나와요. 오늘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옛날 배달 문화도 이야기하고 요즘 사용하는 앱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배달 문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배달 문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라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